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이겨내는 자기 방어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도전적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과 공격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자기 방어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된 통계, 사례 연구를 포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난과 비판, 가스라이팅, 그리고 무시와 배제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키우며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과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종종 과장되거나 부당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외모, 능력, 성격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종종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니퍼는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제니퍼의 일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낮추려 했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에는 상사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상사의 행동이 그의 불안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니퍼는 상사의 비판을 듣고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조작 기술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거나 한 일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신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대화는 메모해 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시와 배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난과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종종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외모, 능력, 성격에 대해 비판할 때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비판이 그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신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대화는 메모해 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신이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시와 배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무시와 배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돌봄과 정서적인 지지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